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네, 오늘은 운동 분석 가슴 편입니다. 가슴 운동 굉장히 여러 가지 영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뭐 여러 편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 프레스 뭐 이렇게 있죠. 프레스도 또 덤벨 있고 바벨 있고 머신 이용할 수도 있고, 플라이도 마찬가지죠. 버티컬 머신 이용해서 우리가 핀 머신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덤벨 이용해도 되고 케이블 이용해도 되고. 근데 덤벨보다 뭐 케이블 많이 이용하는 편인 거고,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관절 운동은 뭡니까? 가슴 운동에서 단관절 운동이 플라이를 얘기하죠, 대부분. 그래서 플라이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관절 운동인 프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찍었던 가슴 운동 편에서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슴 섬유가 3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클라인, 디클라인, 플랫 벤치 프레스 나눠서 이용하는 거고,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붙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전 가슴 운동에 대한 소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해서 운동을 하는데, 요 이제 동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과연 그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게 되는, 케이블보다 우리가 팩토럴 플라이를 머신을 이용해서 많이 접근하게 되죠, 처음에. 자, 팩토럴 플라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슴 운동이 상완골에 붙어 있는 거죠. 이 흉골부터 상완골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거고, 근데 부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완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신장성 수축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편심성 수축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서 내가 편심성 수축, 힘을 제대로 실지 않는 동작을 하면 로스라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 지점에서, 이렇게 모으는 지점에서 컨센트릭 컨트랙션, 단축성 수축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꽉 짜낸다는 느낌으로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근육의 순기능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이런 방식으로도 하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꽉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사실 이거 틀린 부분을 발견하기가 사실 어렵죠. 가장 우리가 플라이에서 내가 플랫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 상완골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상완골에 가까운 지점은 어디예요? 몸 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먼 지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기준이 팔꿈치가 되는 겁니다. 팔꿈치. 그러면은 내가 상완골의 위치의 조정은 여기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나? 뭐 견갑골의 이런 거상이나 이런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위치 선정은 팔꿈치의 높이로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의 높이가, 나는 얘는 고정돼 있을 테니까 팔꿈치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위쪽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강화될 거고, 더 움직임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위쪽에 있는 섬유, 제가 클레비클 헤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쇄골두.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늑골두라고도 하고 업도미널 헤드라고도 하는 이 아래쪽 가슴 섬유가 더 많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영향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플랫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대흉근 섬유에서 가장 큰 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 벤치 프레스가 어떤 벤치 프레스보다 인클라인, 디클라인, 플랫 중에 어떤 게 근 비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까? 당연히 플랫이죠. 이거는 말해 뭐예요, 그죠? 당연히 플랫 벤치 프레스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가슴 섬유에서 가장 큰 부분, 중간에 있는 머슬 벨리가 가장 높은, 그리고 근육의 질량이 가장 높은 부분을 조준하기 때문에 플랫한 팩토럴 플라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팔의 높이가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팔꿈치의 높이 선정은 내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내 가슴 섬유에서 가장 벨리가 큰 부분에 위치한다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느낌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뭔가 로스가 나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의 높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아래쪽을 향해 있죠. 근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팔꿈치를 약간 낮게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깨를 눌러놓고 하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왜 좋을까? 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슴 근육이 이렇게 하는 내전 기능도 해요. 뭔 얘기냐면, 내가 꽉 짜는 이런 단축성 수축을 극대화하려면 팔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보다 낮아야 더 많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신장성 운동보다 이 단축성 운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안타까워. 물론 중요하죠. 신장성 부하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 프레스나 스쿼트나 이런 다관절 운동의 이 의미는 신장성 수축에 포커스가 사실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꽉 누른다, 꽉 짠다 이런 느낌만 가져가 가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플랫을 유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디클라인을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꿈치의 높이가 머슬 벨리가 가장 큰 부분보다 좀 밑에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축성 수축에 대한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팔의 높이를 낮췄다. 견관절이 내전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내가 팔꿈치를 낮게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고 이렇게 자주 반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뭐 트레이너 선생님이니까 뭐 아니면은 저한테 뭐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반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단 지금 상태는 그렇게 보이고 견관절이 내전된 상태라고 하면은 내전된 상태에서는 가슴 근육이 효율적으로 또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팩토럴 플라이 저도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게 너무 뒤가 박네요. 자, 제 영상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지금 제 팔꿈치의 높이가 그래도 어때요? 뭐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팔꿈치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머슬 벨리에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날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견관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깨 높이가 좀 다르죠. 사실 이런 부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에 지금 왼쪽 목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무거워합니다 막. 어쨌든 간에 뭐 다른 관절 사용하지 않고 단관절 운동의 성격에 맞게 견관절 움직이면서 플랫이니까 팔꿈치의 높이 잘 선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잘 찍으려고 되게 노력한 건데 이 컨디션에 따라서 몸이 좀 불균형한 게 좀 안타깝게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디셔닝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케이블 좀 볼까요? 케이블도 보면은 자, 우리가 앞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하는 영상이 없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뭘까요? 이거 갑자기 단관절 운동 아니네. 그죠? 왜 단관절 운동 아니에요? 이거는 팔꿈치 관절이 같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 운동을 나눠서 분리해서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프레스 플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단관절 운동이라고 볼 수 없죠. 당연히 팔꿈치 관절이 같이 협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프레스도 아닌 플라이도 아닌 동작을 하기 때문에 프레스 플라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고, 지금 그리고 팔꿈치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설정되어 있죠. 반대로. 자, 내가 저항하면서 감속하는 힘을 발생하는 쪽은 후상방이란 말이에요.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딜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답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얘네가 이 흉골드라고 하는 이 근육의 부착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갈비뼈까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복근막이라고 이제 복부의 근막이랑도 붙어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성 수축은 이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고 신장성 수축은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힘을 놓치면 안 된다. 신장성 부하를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만 된다. 이 선생님 이 가슴 근육이 세퍼레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런 운동이 유리한 게 뭐예요? 유리한 거, 프레스 플라이가 다관절 운동이 유리한 이유, 더 많은 힘 발생을 시킬 수 있겠죠. 관절 하나를 더 사용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원조인트로 단관절로 통제할 수 없는 무게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게 이 운동의 장점입니다. 순수한 기능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오히려 이것만 하면.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라, 이런 말씀 굉장히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이것도 이제 제 영상인데, 이거 다른 점이 뭐예요? 방금 전이랑 다른 점? 일단 같은 점, 디클라인을 하고 있죠. 아래쪽 가슴을 하겠다는 거죠. 후상방으로 저항하고 전하방으로 힘 주고 있잖아요. 힘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밀면서. 힘들어요. 막 무게도 얼마 안 되는데 얘는 진짜 컨디션 안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보는 내내 힘드네. 그쵸? 근데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면 다른 점은 딱 하나네요. 무릎 꿇고 하고 있다. 그죠? 무릎 꿇고 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서서 할 때보다 지면의 안정성을 더 잘 가져갈 수 있죠. 내가 지금처럼 막 도저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통제 자체가, 이런 프리한 운동에 대한 통제가 좀 어려운데 주동근을 잘 쓰고 싶어,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저도 진짜 딱 그런 의도로 썼던 것 같아요. 원래는 플라이나 프레스 플라이 이런 동작들은 케이블 이용하면 저는 서서 많이, 스탠딩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날은 근데 도저히 막 통제가 어려우니까 주동근의 힘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이 포지션을 선정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정화를 잘 찾기가 어렵다. 뭔 얘기냐면은 내가 플라이를 하는데 서서 하니까
균형도 잘 안 맞고 안정화가 깨져가지고 도저히 막 가슴에 느낌이 잘 안 온다 이런 분들은 이제 무릎 꿇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방향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밀면 플랫처럼 이제 가장 중간 쪽 되는 거고, 이렇게 선정하면 디클라인 되는 거고, 이렇게 선정하면 또 인클라인 되겠죠. 이거는 사실 잘 하지는 않아요. 세분화해서 이렇게 플라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되겠죠. 세분화를 했을 때. 자, 그래서 지금 4가지 영상을 좀 플라이를 보여드렸는데 좀 더 여러 가지 플라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좀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잘 캐치해 가면서 여러분들 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